네, 레드캠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간밤에 의원님께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러니까 내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요거부터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논란이 됐어요. 네. 일단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요 한 문장이 지금 논란이 됐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야당에 이제 그 성토가 나오니까 의원님께서 직접 네. 이건 주어가 빠진 오역이다. 네. 이런 말씀을 일단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떤 게 문제였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그 한글 인터뷰 원문을 보면 그 앞의 내용 그 유럽도 결국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소통을 통해서 발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일 관계에 있어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과거 역사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 또 무조건 무릎을 일본이 꿇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 지향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다. 이게 취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그런데 그 원문을 보시면은 한글 원문을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문에서 해석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지만 그 전체 문맥 취지를 보면 이것은 대통령이 반드시 그냥 그것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그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무릎 꿇어라 사과하라 이렇게만 요구하면 과거 일본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수많은 사과 발언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한일 관계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밖에 안 되니 그럼 그거를 어쨌든 내가 그걸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겠다. 결단해야겠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한 것이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술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받고 그게 맞다고 보고 또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또한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 두 나라의 미래의 관계 개선이 잘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해외 홍보 비서관실 대통령실에 거기서도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런 좀 이런 공지가 나왔으니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오역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발언을 좀 약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발언 과정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함으로써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걸 아마 저는 그 부분은 좀 그 나중에 영문에 대해서 번역 과정에서 검색을 해서 정확하게 그 실무진에서 좀 체킹을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 대통령이 이제 그 해외 순방에 나갈 때는 해당국 이제 주요 언론하고 인터뷰로 보통 하는 게 관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인터뷰 그러니까 풀 텍스트는 물론이고 기사화된 부분들 점검을 좀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점검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놓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놓쳤다라고 명확히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한 상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 문장 자체를 마치 대통령이 역사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선전선동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 문장을 해석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맥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얘기를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어 텍스트가 아니라 한글어 인터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논점은 네. 그 워싱턴 포스트의 오역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냐. 네. 사실 논점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그리고 사실 후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네. 그 번역 과정에서 이 오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확장 억제 관련해서 별도의 문건을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될 것이다. 네.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현지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어느 선까지 이게 좀 문건에 담겨서 발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혹시 여당에서 공유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따로 공유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제 이제 일부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 네.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거의 70% 가까이가 북핵 위협으로 인한 우리 핵 보유 그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장할 그런 저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내용은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 핵 보복 공격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핵 억제를 약속하는. 그게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도발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부분에 핵 도발을 억제하는 큰 효과가 있죠. 그래요. 그건 지금까지 미국은 핵 확산 억제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네. 뭐 핵이 아닌 핵에 버금가는 그 재래식 공격의 강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내가 타격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건 굉장히 강한 약속이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인 네. 내용이 나오면 좀 네.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좀 정치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상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돈봉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좀 총평을 해주세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 원인은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대장동 비리, 그다음에 성남 FC 뇌물 사건, 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고요. 네. 또 체포 동의안 부결을 통해서 본인의 그 불구속을 유지한 데다가 당 대표가 되면서 그 1, 2 심판원 사항을 당무 감사위로 변경하면서 하도 당 대표직을 유지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내분이 많았는데 그 네 분도 사무총장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명계 줌으로써 어느 정도 봉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나오면 당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실체를 파악하겠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적어도 탈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쇄신 노력을 한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상황이니 지금 당대표 주도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조치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안 하기로 한 게 이재명 대표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재명 당대표 부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비리인데 왜 그 조사 안 하냐 이렇게 나온다. 당신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느 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했고 탈당을 했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본인이 임시 탈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장 탈당은 아닌데 임시 탈당. 이번에 임시 탈당입니다. 예. 아니 본인이 그리고 내가 다 소명을 한 후에 난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워낙 그 당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탈당의 형식으로라도 빨리 국민적 여론을 잠재우라는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직접 이건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된다는 논평이 네, 그렇게 있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국민들의 비판 의자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같이 지금 정치적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체를 밝혀내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는 이와 같이 정치인 관련된 수사는 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예. 또 이것처럼 핵심 증거가
명확하게 지금 완비돼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녹취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돈 봉투를 오고 가는 과정, 뭐 보고 과정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아마 상당 부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 진술한 걸로 보세요? 예,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아, 검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지금 진술 내용도 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주장하시는 저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계속 뻗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수사가 잘 될 거냐는 질문에 수사가 돼야 합니다. 예. 수사가 돼야만 결국은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어떤 돈봉투, 즉 매표를 현직 의원들이 다 나서서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드러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선거판의 이제 자정과 선거판에서 돈 선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원이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바로 재청구할 거고요. 바로. 예, 검찰에서 그럼 할 걸로 법원이 봅니다. 기각한 건 좀 잘못된 저는 결정이라고 기각이 보죠?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요. 예. 증거인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사가 설시했는데 구속영장의 사유에 보면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보통은 범죄의 중요성이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판사는 처음부터 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주 잘못된 판단한 거죠. 단정할 수 없다는 건 염려는 있다는 걸 이미 사실상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영장이 재청구돼야 되고 아마 뭐 다른 판사가 본다면 충분하게 영장을 발부할 수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금 논란 지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돈봉투를 뿌렸냐 안 뿌렸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구속 기소까지 한 게 9월 10월인데 네. 그러면 그때 지금 그 핸드폰 속에 녹음 파일 3만 개라고 그때 입수를 했을 거고, 근데 왜 이제 까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딱 그런 그 문제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늘 상습적으로 나오는 이른바 기획설. 예, 음모설, 기획론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그것이 바로 그 확보된 게 아니라 녹음 파일. 그 이제 상당 기간 한 2달 정도 지나서 확보됐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체포 때 그러면 핸드폰이 같이 네. 압수가 된 게 아니라 예, 그 녹음 거기에 있던 핸드폰은 옛날 핸드폰에서 있었다. 뭐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죠. 네,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딘가 누군가 맡겨놨는데 뒤늦게 그걸 그 소재를 파악해서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달 뒤에. 네. 그리고 그럼 2달 뒤에 확보해서 그때부터 녹음 파일을 풀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 네,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3만 개를 보는데 모든 파일을 보면 내용만 가지고서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한 당시에 객관적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또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4월 말이 이제 굉장히 그때 핫해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송영길 대서련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홍영표 의원이 막 치고 박빙이었죠. 박빙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맞느냐 이런 것까지 다 비교 분석하고 나서 이거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계속 수사 확대할 수 있는 신빙성이 높다 판단을 한 거고요. 또 이 녹음 파일 자체는 이정근 누굽니까 이정상 부총장 네. 재판 때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그대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력 문제인데 그 신빙성도 인정이 돼서 다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다른 녹음 파일 자체 신빙성을 가지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고. 거기다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의 상당 부분을 진술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진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좀 내부로 가야겠는데 도대체 언제쯤 정광훈 목사는 떨쳐낼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계속 정광훈 목사의 이름 석자가 계속 이렇게 운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정광훈 목사를 가지고 예. 이제 우리 당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과장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기조국에 얘기해서 실제로 정광훈 추천으로 들어온 당원들의 명부를 봤더니 책임당원 일반 당원 합해서 981명입니다. 그 사람들 탈당했어요, 참. 그래서 그치? 그거는 제가 어제 기조국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실제 탈당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 아직 집계까지. 네. 그럼 집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추천인 안 쓰고 들어온 명단도 있지 않냐. 그렇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배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책임당원만 80만 명이고요. 일반 당원 합하면 430만 명입니다. 즉 정강훈에 대해서는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보수가 어려운 시절에 태극기 부대를 이끌면서 국민적인 보수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지 기반을 끌어준 그 공로는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서 보니까 정강훈의 영향력이 당원들에는 그렇게 미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실제 파악도 안 하시고 과장해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본인이 그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은 명분을 삼는 거고 본인이 진 명분을 정강훈을 이용해서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저거 전해서 태영호 최고도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속칭 김기현 대표를 치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노 겁니까?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왜 노코멘트라고? 이게 여러 아니 가지 본인은 제 생각에는 본인은 그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신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죠. 소신을 대해서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네, 맞아요.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당 내분으로 또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게 그 리마인드 되고 하는 게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2019년에 광화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던 그 발언 이 하나 때문에 결국 이게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이걸 털어내지 않는 이상은 당 안팎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털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뭐 당대표 선거 때 워낙 그러니까 긴박하니까 내가 요청한 건 맞다. 그러나 저쪽에서 공천심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나에게 뭐 추천권을 달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서 손절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아예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김기현 대표도 사실 정광훈과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뭐 그 현장에 나가서 발언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리위원도 지내셨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김재원 최고의 경우는 아마 우리 당원 200명 이 징계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징계 청구를 네. 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회부는 될 것으로 기정사실이고. 보이고요. 또 태영호 최고. 태영호 최고도 본인이 징계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를 한다고 직접 자기 스스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비판격으로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털어내기 위해서 윤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아마 신청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아, 일단 그럼 심사는 들어간다 2명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최영호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은 못하지만 그것이 징계 청구가 돼 있거나 본인이 징계 청구를 했다면 판단 요구를 징계에 대한 판단 요구를 했다면 아마 그것도 심사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